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이전 영상을 통하여서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 건강하게 살게 되고, 반대로 균형을 잃고 불균형한 삶을 살게 되면 병을 얻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게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성 질환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의학이 크게 발달하였지만 갈수록 병든 사람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인 것입니다. 병들고 아픔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병원을 찾게 되겠죠. 그렇게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하고 그에 따라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치료를 하는데, 하나는 증상을 개선하거나 제거하는 약물을 투여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외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이 중 외과적인 치료는 가능하면 꼭 받기 바랍니다. 외과적인 치료는 병의 그 결과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술을 받는 것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가능하면 약으로 치료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또는 간혹 의사의 과잉 진료나 잘못된 진단으로 수술로 더 큰 병을 얻거나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는 경우를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과 선생님 수준은 세계 탑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외과 수술로 치료할 병이라면 꼭 수술을 받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약물 투여로 병을 고치는 뇌과적인 치료는 가능하면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약보다 더 좋은 약이 모든 가정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도 거의 비슷합니다. 동양에서는 식약동원이라고 음식과 약의 원료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Let food be your medicine and medicine be your food.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너의 음식이 되게 하라. 즉, 음식이 가장 좋은 약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얻게 되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자신의 식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스스로 건강한 음식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정보들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은 특별히 따로 있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가장 균형 있게 그 비율을 잘 맞춰서 먹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등한시하고 특별한 것을 따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음식이 가장 좋은 약이 되기 위해서는 약의 구성분을 잘 맞춰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것처럼 우리도 처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와서 약을 조제받는 것처럼 우리도 조제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조제는 바로 요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좋은 식재료를 잘 선택하고 맛있게 요리한다면 어떤 약보다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에 좋은 식품을 잘 선택하고 그것들을 맛있게 요리하면 가장 좋은 약을 처방하고 조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약이라는 한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약의 구성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자 약자를 통해서 약의 구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한자 약자입니다. 소리와 그 뜻이 똑같이 약자이죠. 이 약자는 약의 재료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약자의 부수 글자를 살펴보면 제일 위에 풀초, 한가운데 흰백, 흰백 양옆으로 작을요, 그리고 맨 아래 나무목이 있습니다. 즉 풀과 흰색의 음식과 작을요와 관련 있는 고기와 나무로부터 얻는 식재료들이 약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들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위치에 따라서 중요도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중심에 있게 됩니다. 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변두리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약자로 유축한데 흰백이 가장 중요한 약의 재료입니다. 그 다음이 작을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과 나무는 이들을 보조하는 재료입니다. 실제로 음식의 재료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중요도처럼 사용하면 음식이 맛있게 요리되고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약자의 중심에 있는 흰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백은 흰색의 음식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쌀과 밀이 흰색입니다. 그리고 설탕과 소금도 흰색의 식재료입니다. 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충분하게 먹어야지만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쌀과 밀은 사람이 힘을 낼 때 매우 중요한 식품이고 그 소모가 매우 많은 그런 식재료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양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작을요에 해당되는 식품입니다. 작을요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물박사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작을요 두 개는 실사를 축약해 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약자에서 풀초를 제거하면 즐거울 낙이 됩니다. 이 글자는 사람이 현악기를 켜면서 즐겁게 춤을 추는 모습을 상징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현의 표현이 바로 이 작을요인 것이죠. 실사와 그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해를 뜻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곰팡입니다. 자연에 있는 곰팡이의 모습이 실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경험에 의해서 곰팡이 모양이 실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의 모양을 음식으로 표현하였고 곰팡이는 영양학적으로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 되는 고기가 작을요에 해당됩니다. 작을요가 흰백 양옆으로 각각 하나씩 있는 이유는 고기를 먹게 되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같이 섭취하기 때문에 두 개를 써놓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박사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가운데 있는 흰백과 작을요는 대표적인 주식의 원료입니다. 곡물과 육류는 사람들이 먹는 중요한 주식입니다. 주식이란 말은 충분히 먹는다, 꼭 먹어야 된다, 대표적인 음식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이 두 식품을 충분히 먹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맨 위에 있는 풀과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과 나무는 이 가운데 있는 흰백과 작을요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서 풀에서 나오는 것, 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부식입니다. 부식은 주식을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야지
부식이 주식처럼 활용하면 건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적당량의 부식을 사용하고 여기에 소금과 설탕을 넣어서 가장 맛있게 요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음식이 짜고 달면 맛있죠. 그런데 맛은 좋은데 사람들은 건강에 나쁜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맛없는 음식 먹어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왜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한 음식이라고 착각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지식으로 자신의 건강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으로 자신의 건강을 절대 억제하지 마십시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본능에 충실할 때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식재료를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의 음식들을 오랫동안 먹으면서 어떤 음식이 자기에게 더 필요한지, 부족한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몸의 반응이든 병적인 몸의 신호이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과한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물박사는 이러한 식품을 얼마만큼 먹어라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증상을 보았을 때 이것은 좀 더 먹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은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만 말하고 스스로 줄였다 늘렸다를 반복하면서 가장 알맞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소금 간을 하게 되면 같은 음식이지만 어떤 사람은 짜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싱겁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음식의 염도가 달라서가 아니고 또한 그 사람의 감각에 특별히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음식의 염도가 달리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침의 분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에 있는 소금이 침에 녹게 됩니다. 이렇게 침에 녹는 염도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집니다. 침 분비량이 많은 사람들은 염도가 낮아서 싱겁게 느껴질 것이고 침 분비량이 적은 사람은 침의 염도가 높아져 더 짜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침이 더 많이 분비되는지 적게 분비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침의 원료는 대부분 물입니다. 따라서 침의 분비가 많다면 그 사람에게는 몸에 물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침의 분비가 적다는 것은 몸에 물이 적다는 신호이겠죠. 물이 많고 적은 이유도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나트륨만큼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침 분비가 많은 사람들은 몸에 나트륨이 많고 침 분비가 적은 사람은 나트륨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몸에 나트륨이 많은 사람들은 나트륨을 좀 더 먹을 수 있도록 신체 반응이 나타나고 반대로 나트륨이 적은 사람은 나트륨을 더욱 섭취할 수 없도록 신체 반응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의도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갈수록 소금을 더욱 섭취할 수 없게 되고 몸은 결국 체수분이 고갈되어서 심각한 탈수를 겪게 되고 그에 따라 많은 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물박사의 주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탄수화물, 즉 당분이 많이 당기고 실제로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 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나 비만 그리고 고지혈증이 걸린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몸은 건강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당이 당길까요?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당이 당기는 대표적인 이유는 정신활동이든 육체활동이든 체력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당 섭취가 지나치게 많아 건강을 잃는다면 무조건 당을 줄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력에 맞는 활동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을 줄일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당이 당기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할 때입니다. 지방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몸은 지방을 요구하는데 의지적으로 지방을 먹지 않으면 신체 스스로 지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방을 만들어낼 때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가 당입니다. 따라서 지방이 부족할 때 당분이 많은 음식이 당기는 것입니다. 또 당이 당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이 분해되어 물과 이산화탄소로 전환되는데 몸에 물이 부족할 때도 당이 당기는 법입니다. 물이 부족할 때 물을 먹어준 게 좋겠지만 물을 먹을 수 없는 환경, 그 대표적인 것이 몸에 소금기가 부족하면 물이 당기지 않고 물을 마실 때 잘 삼켜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당분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들은 실제 건강한 반응은 아니지만 몸은 건강을 잃고서라도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고 함부로 배제하고 함부로 먹었다간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정보는 스스로 오랜 경험에 의해서 터득하되 특별히 몸에 좀 더 많이 필요한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덜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는 관심을 조금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흰 백과 작을 요이고 덜 중요한 것은 풀과 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간을 가장 짜게 맞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과 나무 성분을 덜 먹게 됩니다. 또는 지나치게 고기 섭취가 많아서 풀이나 나무에 관련된 식품을 적게 먹는 사람들은 짜게 먹게 되면 풀과 나무에 해당되는 식품들이 더 당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균형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입니다. 인체는 이 균형을 위해서 스스로 나름대로 조절을 하게 되는데 만약 나트륨을 충분하게 섭취하게 되면 칼륨이 많은 식물성 먹거리들을 더 먹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재료가 선택되도록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지나치게 이성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음식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잘못된 음식을 먹고 그 결과 가장 좋은 약이 되는 음식이 독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자 양약자에 다른 의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자는 뜨거울 삭이라는 글자로도 쓰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뜨거운 성질의 물질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매우 높은 온도에서도 그 성질을 잃지 않고 그 물질 형태 그대로를 유지하게 됩니다. 소금은 우리 몸을 다 태울 수 있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견디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천일염을 1300도 이상의 고온에 굽게 되면 염화나트륨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염화나트륨은 열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 약자의 의미에 뜨겁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성질의 소금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인 간 맞출 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간을 맞추는 것이 바로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과 뜨겁다, 간 맞춘다, 이 의미에 모두 소금이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의 성분 중 소금을 함부로 제한하면 약이 좋은 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고 좋은 약을 찾는다면 가장 먼저 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소금을 많이 먹어서 건강을 잃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근 20, 30년 동안 지나치게 소금을 줄이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더 먹기보다는 적게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소금을 더욱 줄이기보다는 줄였던 만큼 다시 늘리는 그런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박사가 있게 된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도
약의 대표적인 성분인 소금을 잘 사용한다면 건강해지는 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약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